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8페이지 논상신기뇨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신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간이 있으면 일간이 사용하는 원령용신, 격신이라고 하죠. 원령용신이 있고 원령용신이 격국용신인데 그 격국용신을 성격하게 만들어주는 상신이 있습니다. 상신은 바로 원령용신의 용신이죠. 용신의 용신입니다. 격신의 용신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상신을 또 도와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신이라고 하는데 희신의 역할은 상신이 침해를 받거나 할 때 그것을 구해주는 구웅의 글자인데, 그래서 격국 원령의 그 격국용신을 도와서 상신 그 성격하게 도와주는 그 글자, 그것이 협의의 상신이죠. 협의의 상신, 좁은 의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신까지 포함하면 광의의 상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신이란 격국이 온전하게 작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이루어 주거나 돕는 글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원령에서 이미 용신을 얻었다면 여기서 용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령용신, 격국용신, 학자에 따라서는 격신이라고도 하죠. 얻었다면 다른 자리에 또한 반드시 상신, 상이죠. 상이 있는 것인데 임금에게 재상이 있는 것처럼 보좌하는 것이 그것이다. 가령 정관이 제의 생함을 만나면 정관은 용신이 되고, 이 말은 정관이 격국용신, 격신, 원령용신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 되며 격국용신의 용신이죠. 재성은. 이 말은 정관격의 재성의 생을 용하는 거죠. 관용, 재생, 그죠?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면 이건 재왕생관이죠. 재성은 용신이 되고, 여기서 용신은 원령용신, 격국용신, 격신 이런 말입니다. 정관은 상신이 되며, 정관은 상신이 돼서 격국용신인 재성을 비겁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칠살이 식신의 제압을 당하면 칠살은 용신이 되고 식신은 상신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곧 일정한 법칙이지 통변의 묘법이 아니다. 요약하면 무릇 사주 전국의 격이 어느 한 글자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두 그것을 상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협의의 앞에까지는 협의의 상신이고 여기 뒤에는 좀 넓혀서 상신의 개념을 좀 넓혀주고 있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용신 전구원령, 팔자용신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한다. 이때 팔자용신은 바로 격국용신이죠. 그래서 월의 십신을 월의 원령을 일간과 대비하면 생극이 나누어져서 십신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십신이 바로 격국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격국용신이 순용과 역용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순용과 역용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제대로 쓰게 해주는 글자, 그게 상신이죠. 일반적으로 칠살격은 여기서
역용이죠. 그래서 식신이 실살은 원령용신, 격국용신이 되고 식신이 상신이 되는 겁니다. 정관격은 재성이나 인수가 상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격은 정관이나 식상이 상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뒤에 있는 글자가 주로 상신이 되는 거죠. 순용 같은 경우에요. 협의의 상신은 원령용신을 보조하여 성격하는 글자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황제가 강산 영토를 안정되게 하는데 보조하는 승산과 같다. 관이 제 생을 만나면 관격인데 제가 와서 생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격하는 하나의 유형인데, 여기서 생관하는 제는 정관이 격신이고 재성이 상신란 말입니다. 주된 작용이 격신, 즉 원령용신 정관이죠. 격신을 더 좋게 하여 더 높은 곳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상신은 격신을 위해서 복무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높은 레벨에 있는 격국의 요소를 위해서 복무하는 거죠. 그래서 격국용신, 격신은 일간을 위해서 복무하고 상신은 격신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죠. 희신은 상신을 위해서 또는 격신을 위해서 복무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격신이 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능구모 뭐 이런 거, 군례신생 이런 거죠. 군례신생, 임금이 신하의 생에 의존한다. 이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아능구모, 아이가 모친을 구한다. 이런 것도 통상은 모친이 아이를 구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은 격신이고 신은 상신입니다. 아도 상신이고 모는 격신이겠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아까 아는구모나 군내신생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다. 상신과 격신은. 성격이 되면 상신이나 격신이 가지는 우성인자,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왕생관은 제격인데 관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관에게는 두 가지 효용이 있는데, 하나는 관이 재를 보호할 수 있어서 재가 비겁에게 극탈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에서 나온 관이 명주가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관이 이중작용을 한다. 제격의 관이 상신인 경우, 관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살이 식신의 재를 만나면 살격이 적절하게 들어맞는 재를 당하여 관으로 변한다. 식신이 작용을 발휘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을 이루는 기능을 하는 것이 분명하니 상신이다. 이런 것들이 협의의 상신입니다. 광의의 상신은 꼭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1차 상신이죠. 1차 상신에 국한되지 않고 격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모든 글자를 상신으로 보는 거죠. 최후의 격국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
고인들은 원령으로 용신이라 하고 원령 용신을 성격하게 하는 것을 상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원령으로 정하는 용신을 격국용신, 격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령용신을 성격하게 하는 것, 격국용신의 용신, 격신의 용신, 이것이 상신이다. 다시 본문 내용을 보면 용신을 손상하게 하는 것은 내 몸이죠. 신을 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상신을 손상하게 하는 것이 용신을 손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원령용신, 격국용신, 격신 이 말이죠. 아까 복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내 몸, 일주죠. 신과 용신과 원령용신입니다. 상신이 있으면 상신은 용신을 위해 원령용신, 격신을 위해서 복무하고 원령용신, 격국용신은 일주를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방어가 가능한 어떤 정도를 보면 상신이 용신보다 작고 용신은 내 몸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은 보호할 방법이 상대적으로 상신에 비해서 많다. 상신은 보호할 방법이 적다. 그래서 상신이 무너지면 그것을 보호할 방법이 적은 것이고, 용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상신보다는 보호할 방법이 좀 더 있는 것이고, 내 몸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고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많은 것이죠. 이렇게 방어나 구응이 가능한 정도로 보면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복무관계를 보면 상신이 제일 바닥에서 어떤 격국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그 격국은 내 몸을 위해서, 내 일주를 위해서 돕는 것이고, 어떤 침탈로부터 구응이 가능한 어떤 정도를 보면 내 몸이 일주가 가장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령용신, 그 다음에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침탈 어떤 작용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수단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팔자 구조에서 상신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상신의 어떤 영향은 팔자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신이 무너지면 용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겁고, 용신이 무너지면 내 몸이 무거운 것보다 더 무겁다. 이런 말입니다. 일주, 원령용신, 그다음에 상신, 이런 어떤 세 가지의 레벨이 있는데 가장 바닥에서 상신이 있고 그 위에가 원령용신, 격국용신이고 맨 위에가 일주라고 한다면 맨 밑에 이 전체 그 3단의 그 구조에서 맨 밑에 기초가 되는 상신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무용지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신이 무너지는 것은 용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하고, 심하다는 말은 영향력이 크고 손상의 정도가 크고 직접적이고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일간이 유신금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정화 상관이 투출하면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임인수가 와가지고 상관을 합거해버리면 그 파격하는 글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성격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구응이죠. 그래서 이 구응하는 글자도 구응지신, 구응하는 글자도 희신이고 상신입니다. 그래서 상신이 구응이 한 번 이루어지면 1차 그대로 상신이고요. 두 번 이루면 2차 상신 이렇게 붙여 이런 용어를 써도 됩니다. 그게 뭐 희신 같은 경우인데요. 주의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건 없습니다. 앞에 그 본문에서 말로 설명한 것을 이렇게 팔자 형식으로 나열을 해보면 정이 상관이죠. 그러면 정관격의 상관이면 파격 글자죠.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와서 합거해버리면 바로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합상존관, 상관을 합하고 관성을 남긴다. 그래서 임수인성이 상신이다. 정관격에 정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임수인성을 용신으로 상신으로 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재성을 용하는데 이 말은 용신로 하는데 원령용신로 하는데 갑목 7살이 투관했다. 그러면 재생살이 돼서 파격이 되죠. 그런데 기토 겁재가 올라와서 지금 기자는 성립이 안 되는데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갑목이 이쪽으로 와도 됩니다. 이쪽. 기토가 갑목을 합거하니까 합살 존재 하여 성격하는데 겁재가 상신이다. 이 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크게 파한 것 같지만 도리어 성공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을목살을 용하는데 을목살이 원령용신, 격국용신인데 개수, 인성이 있고 지금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 재화가 같이 쓸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와서 개수를 합하면 정화 식신이 제살하기 때문에 성격이 된다. 그래서 무토가 이 정화는 식신은 1차 상신이죠. 이 무토는 개수 상신 정화를 위하는 개수를 합해서 식신 정화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응하는 거죠. 구응. 이것은 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화도 상신이고 무토도 상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무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만 상신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화는 1차 상신, 무토는 구응신, 희신, 2차 상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무게합에서 이 격하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해도 좋다. 원래 그 시와 월은 일간이 있어도 무시하고 서로 간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국에 정화가 없으면 이때 정화가 없으면 식신이 없으면 식신 제살의 필요가 없는 거죠. 식신 제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수를 써야 되는데 무토가 도리어 파괴의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무토 재성이 살성을 생하는 그런 파괴 글자인데 인성이 살성을 합해서 재성을 합해서 구응하는 상신이 됩니다. 제가 금방 잘못 설명드린 내용처럼 인성이 무토 개수 을목이 개수 인성을 쓰는데 무토가 있어서 개수를 합해서 파괴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칠살격이 파격이 되게 하는 재성이 있는데 재성을 인성이 합해서 화살하는 그런 겸용을 하는 거죠. 개수가 해월에 생하고 병이 투출하여 재성이 될 때는 해월이면 월겁격이 되겠죠. 재성이 월지겁지에 극을 당하는 경우에 묘나 미가 와서 합을 이루면 해수를 변화하여 목이 되게 하여 겁재를 식상으로 우리가 흔히 화겁위재 겁을 화하여 재성으로 이게 식상의 역할이죠. 중간에 있던 통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관 플러스 생재 완전히 묘미라는 상신의 보좌에 힘입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이 신월에 생하고 개가 투출하여 설계할 때 월령에 통근하지 못하며 금의 기가 심하게 뛰어나지 못한 경우에 자나 진과 합하여 국을 이루면 신금을 변화하여 수가 되게 하여 금수가 서로 감싸도록 하여 이루는 것은 완전히 상신 자나 진의 보좌에 힘입은 것. 상신이 기묘한 경우이다. 추금이 식상이 왕해야 금수상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기인데 금수상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가 되려면 내 일신의 그 정화를 발출해 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일신의 정화를 빼내가는 역할을 하는 식상도 강해야 되고 내 몸도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금은 그 자체로서 금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상의 역할을 식상이죠. 식상. 그 수가 약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국을 이루어주면 성격이 된다. 이상은 합국에 의해서 성격이 되도록 보좌해 주는 것들이 상신인 사례입니다.
위에서 본문에 설명한 것을 이 사주팔자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격을 돕는 글자의 우성인자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성격이 되는 글자, 성격이 됐다 그러면 격의 글자, 그다음에 상신의 글자, 신의 글자, 일간의 글자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록 월겁격은 소위 말하는 상신이 두 개인 경우가 돼요. 두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겁격에 관성이 있으면 재성까지 같이 있어야 더 좋고, 식상이 있으면 재성까지 같이 있어야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개의 상신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고 세트로 두 개까지 있어야, 그러니까 건록 월겁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도 성격할 수 있어야 건록 월겁격이 성격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는 거죠. 네. 경금이 신월생이면 양익기 건록격이죠. 사실은 건록격. 추금이 수를 보니 금수상함의 형식이 된다. 다만 만약 단순히 천간의 개수에만 의존하면 개수와 원령에 소장된 임수는 일가가 아니므로 혼잡한 것은 왕하지 않죠. 불왕합니다. 수가 그다지 왕하지 못한다. 이때 지지에서 삼합 수국을 구성하면, 수국은 똑같이 혼잡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국은 국을 형성했다고 하면 국을 형성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왕하고 덜 혼잡하다고 보는 거죠. 금수상함이 크게 이루어진다. 전적으로 자아진이 신을 합하는 것에 의존하니 자아진이 상신이다. 개수가 상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수, 지지에서는 자진 이런 것들이죠. 유정한 것이 무정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신이 파기됨이 없으면 규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상신이 손상됨이 있으면 곧바로 그 격을 세우며 실패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령 갑일간이 유정관을 쓰고 정화상관이 투출했을 때 개수 인성을 만나면 인성이 상관을 제압하여 정관을 보호하는데, 그래서 개수 인성이 상신이 되는 거죠. 다시 또 무를 만나면 무가 와서 개를 합하고 정화를 제압하지 못하게 하니까 개수 그 보좌, 개수라는 이 경우에는 도리어 파괴가 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개수 상신이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설명도 다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먼저 성립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정하다가 무정으로 변화하고 쓸모 있다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응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다시 재차 구응하지 못할 때 먼저 성립했다가 다시 성립하지 못하게 되버린 결과가 돼서 유정이었다가 무정으로 변해버린 경우죠. 이 설명을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는 관격의 정화상관이 살아나면 파격이죠. 그래서 개수가 있어서 정화상관을 제압하는데 무토가 와서 개수를 합하니까 정화상관이 살아나서 상관극관이 돼서 파격이 됐다. 그래서 격을 세움이 패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재격인데 개수 살성이 있어서 재생살이 되면 파격이죠. 그래서 기토 식신이 살을 제압하고 있는데 간목 인성이 와서 도리어 또 기토를 합하니까 개수 살성이 살아나서 재생살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성격에서 파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2차 구응에서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토,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제압하지 못하는 살성, 개수, 이런 글자의 부정적인 측면, 즉 열성인자가 체현되기 쉽습니다. 이 팔자를 보면 무술, 갑자, 기사, 무진, 원령 편재, 그러니까 재성을 용신으로, 격국이나 뭐 상신으로, 격국이나 격신으로, 이 용신은 격국용신이나 격신죠. 삼하에 하지만 자월의 생에서 물은 차고 흙은 얼어붙었으니 조우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일지사화의 지장간 가운데 있는 병화가 용신이다. 그러나 비급이 중첩하여 재물을 쟁탈하는 게 병이니 간목 정관으로 비급을 제압해야 한다. 간목은 비견과 겁재를 제압할 뿐 아니라 병화를 생하니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 간목이 상신이 되는데 운이 목화로 향하니 부기를 겸하였다. 이것은 지금 제격에 이게 개수죠. 제격은 수녀의 격이기 때문에 관이나 식상을 써야죠. 그런데 보니까 무토가 중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있어서 재를 극하죠. 파괴이 되는데 간목 재성이 간목 관성이 이 두 개의 무토를 제압하죠. 그래서 제격의 관이 상신인 경우죠. 뭐 조후가 시급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격이 성격이 안 되면, 그리고 특히 그 목이나 금이 겨울이면 조를 먼저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격을 이루는 것부터 찾아야 하는 거죠. 이 팔자는 재성을 격신으로 보고 관성, 그러니까 간목이죠. 관성으로 토 겁을 제하는 것으로 재가 되고 기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격, 그다음에 조후, 기세 이런 것들이 있죠. 봐야 될 게. 격이 이루어졌는지가 팔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조후입니다. 그 다음이 기세죠. 뭐 조후 이급 이렇게 뭐 강조를 하지만 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크게 풀어먹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뭐 앞가림이나 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죠. 근데 격이 이루어졌는데 조후가 부족하다 그러면 간난신고의 그런 어떤 인생 행로지만 조후만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격이 이루어졌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기세는 뭐 어떤 팔자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격을 찾고 그 다음에 조후를 찾고 그 다음에 기세를 찾는 겁니다. 상신은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따로 챕터를 떼내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그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은 격국에서는 항상 격국 용신과 상신을 세트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소 격국을 공부함에 있어서 상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떼어낸 챕터 부분이 양이 적은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용, 앞, 뒤, 역용, 화, 제가 먼저죠. 이 순용의 어떤 원령 용신이면 앞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글자 두 글자 중에 최소한 한 글자가 상신이죠. 역용인 경우에는 화하거나 앞에서 화하거나 뒤에서 제하는 거가 많죠. 꼭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이 글자들이 상신이죠. 이 순용 같은 경우는 앞뒤 글자가 이 중간에 그 순용의 사길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이라고 하면 비겁, 재성, 그 다음에 재라고 하면 식, 관, 관이라고 하면 재인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그런데 역용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뭐 살이라고 하면 식, 그 다음에 인, 살을 사이에 놓고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상관이라고 하면 재인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글자들이 다 상신에 속한다. 양인격 같은 경우는 살성이고요. 건록 월급이면 살을 쓰면 플러스 식도 같이 돼. 식신호 제살. 그래서 살성이 1차 상신, 식신이 2차 상신입니다. 그리고 관을 쓰면 재성을 같이 쓰고 이런 거 똑같죠 여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차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가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때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